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급락세가 좀 진정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워낙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에너지가 좀 충만하게 반등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오늘도 조금 재미없었어요. 그러다 네. 막판에 결국 힘을 발휘하면서 일단은 하락세 일단 멈춤 정도라고 표현할까요? 일단 뭐 지지된 정도에 일단 만족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나스닥은 0.7% 반등했지만 어제 5% 훨씬 넘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반대한 것 자체의 의미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나 유틸리티, 임의소비재 등 한 6개 정도 섹터가 반등했고요. 부동산, 소재, 금융 등 5개 섹터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도 섹터별로도 또 어떻게 그룹핑을 하거나요. 어떤 의미를 찾기는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혼조세를 좀 보인 하루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 네. 같습니다. 유가는 1.1% 정도 반등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도 소폭 오늘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더 올랐다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 역시 좀 쉬어가는 정도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던 것들이 오늘은 좀 소폭해서 좀 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약보합 정도라는 의미가 정확할 것 같고요. 앞서 유가는 전체적으로 소폭 좀 반등했지만 오늘은 천연가스가 거의 또 10%가 맞아요.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뉴스도 올 겨울 우리나라 가스 가격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볼 텐데 이날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스타벅스 한 2차례 정도 짚어드렸는데 스타벅스가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또 주가가 올라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제 자사주 매입을 다시 한다라는 것이 뭐 큰 틀에서 주주친화 정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제시했는데요. 향후 3년 동안의 연평균 주당이익이 한 10에서 12% 정도 늘어날 것이 기존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5에서 20%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네. 그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주식은 솔직합니다. 결국은 이익 전망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죠. 물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저께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다 올라갈 땐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는 다이버전스가 일어날 뿐이고 결국 이런 흐름을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이랑 상관없이 JP 모건이랑 베어드, 바클레이스, 웨드부시 등 최소한 4군데가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요 최근 들어서 스타벅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바닥에서 상당히 좀 올라가 네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스타벅스의 주주분들을 우리나라에서 20위권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네네. 중에 하나인데요. 스타벅스 갖고 계신 분은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모더나도 앞선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모더나도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파이저나 뭐 모더나나 뭐 존슨앤존슨 뭐 이런 거 노바백스에서 다 맡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은 맡기 시작했는데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중국 바깥의 백신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저도 사실 인지를 예전에 들었지만 요즘 기억을 못했었는데요. 오늘 뜬금없이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얘기가 났는데 이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닌데 토크를 하고 있다. 자기네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정도 나눴는데 그것만 갖고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은 소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소파이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자 회사 좀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많이들 갖고 있는 주식 하나인데요. 오늘 5.6%가 올라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 올렸고요. 목표 주가가 기존 8에서 9달러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뭐 일상을 계속 해왔죠. 우리나라는 락다운 된 적이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락다운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온전히 이제 제대로 한번 스포츠 시즌에 가자는 것이 결국 이제 풋볼 시즌이 막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풋볼 시즌에 관련된 건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LA 스타디움에 소파이가 계획했다거나 또 LA에 또 유명한 쿼터백이 하는데 이번에 이 친구는 3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손흥민이 무슨 특정의 신발 신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3년 후원 계약을 맺은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보면 이런 스포츠 관련 스포츠 배팅에 대한 또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여튼 그런 것들에 오늘 하루가 나오면서 소파이도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국에서 매수를 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앞서 스타벅스도 얘기했지만 존슨앤존슨도 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오늘 발표하면서 2%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재 관련 기업으로 상당히 기대감을 계속 그동안 살아있던 겁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누콘데요.
오늘 실적에 관련해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실망스럽게 발표하면서 주가 떨어졌고요. 펠라트는 어저께 이제 10% 이상 떨어졌는데 네. 오늘 소폭 반등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창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기존의 창업자 2명 중에 2명 다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재미난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펠라텐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아마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이라든가 네네. 자전거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 또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안마 의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제대로 역할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빨래거리로 많이 사용하긴 하죠. 딱 이게 미국의 오늘 펠라톤에 대한 것이 지금 이미지가 좀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펠라톤의 경우에는 사직 소식이 있었고 뭐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현실이 저렇다. 저렇다. 아, 어저께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네. 오늘 반등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독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제 빠르면 올해 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으로 지금 이제 그 광고 기반 그 구독을 이제 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곳에서 딴 데는 하고 있는 건데요. 2023년 3분기의 목표가 4천만 명을 광고 기반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오늘 좀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메타 플랫폼인데요. 메타 플랫폼은 어저께 10% 가까이 급락했고요. 네네. 오늘 실제로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하락은 저지됐는데 뭐 메타 플랫폼 오늘도 한 1%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시가총액 기업들의 최근에 작년 말부터 흐름입니다. 작년 초반 중반부터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가운데 메타 플랫폼이 있죠. 빨간색 선이네요. 작년 10월까지 저게 시가총액 5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8월에 한 번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하면서 이게 다시 10위로 떨어졌어요. 10위로 떨어지면서 이제 9위가 뭐냐면 비자입니다. 비자요. 네. 비자는 올해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엄청 떨어졌죠. 그러면 다음이 뭐냐 그러면 다음은 11위가 엑소모빌인데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역시 메타 플랫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메타 플랫폼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 딱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10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비율이 되겠는데요. 제일 오른쪽은 당연히 유튜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틱톡이 2위로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틱톡이 지금 인스타를 이겼고요. 파란색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게 당연히 페이스북이잖아요. 네. 페이스북은 줄어들고 우리 트위터는 조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페이스북이 트위터에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얘기할 정도니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지금 미국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가 베이비 부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머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머북이라는 얘기죠. 네네. 부모들만 쓴다는 얘기죠. 아, 부머북. 베이비고 부모들. 페이스북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좀 살아 있지만 여전히 지금 메타 플랫폼스가 어렵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틱톡에까지 밀려버린 인스타그램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시장이 급락을 좀 멈췄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뭐 여전히 시장에 좀 어렵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기본 연말 지수가 3,400, 리세션이까지 가면 3,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것은 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뭔가 좀 퀄리티가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가프입니다. 가프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로스 주식인데요. 성장하는 주식인데 네. 어떤 주식이냐면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꿈꾸실 것 같습니다. 성장 주지만 뭔가 가치가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검색하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들이 오늘 뽑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일라이 릴리라든가 웰타워. 이 엑소모빌 이렇게 비싼데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두 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스킬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얘기하고 피크를 쳤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이 너무 과격하게 지금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 헷갈리시고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통계 문제로 다시 한번 이분이 자주 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레퍼토리가 되겠는데요. 주택 가격이 팬데믹 이후 40%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주거 비용이라는 항목 네. 통계상으로 잡는 CPI에서 30% 남는 그 주거 비용의 통계적 어떤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거 비용은 주택 가격은 40% 올랐는데 지금 그 동안에 주거 비용은 8%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8%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18개월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평가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래도 상당 기간은
너무 또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소평가에서 과대평가를 시대를 들여가기 때문에 주식은 지금 사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